4장 역할 연기. 에고의 여러 가지 얼굴들, 미리 정해진 역할들. 물론 이 세상에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한다. 그렇지 않을 수 없다. 지식, 기술, 재능, 에너지 수준 등의 지적, 신체적 능력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가 아니다. 그 기능과 지나치게 동일화된 나머지 그것이 자신을 점령해 완전히 그 역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역할을 연기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이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림이 당신과 그 역할 사이에 하나의 공간을 만든다. 그것이 역할로부터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역할과 완전히 동일화되면 어떤 행동 양식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혼동하고 자신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역할에 상응하는 역할들을 자동적으로 배정한다. 예를 들어 의사라는 자신의 역할과 완전히 동일화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면 그에게 당신은 하나의 인간 존재가 아니라 환자이거나 하나의 진찰 기록일 뿐이다. 비록 현대 세계의 사회 구조는 고대 문화들보다 덜 경직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리 정해진 많은 기능들과 역할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쉽게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화하고 그것들은 에고의 일부가 된다. 이것은 인간관계가 진실되지 못하고 비인간적이며 멀어지는 원인이 된다. 그 미리 정해진 역할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다소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군대, 교회, 정부기관, 대기업 등의 계급 조직에서 사람들이 갖는 기능들은 쉽게 역할 정체성에 자신을 내주게 한다. 역할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면 진실한 인간관계는 불가능해진다. 미리 정해진 역할 중에는 사회적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예전만큼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보편적인 모습인 중산층 주부, 거칠고 사나이다운 남성, 유혹적인 여성, 체제 거부적인 예술가나 배우, 값비싼 옷이나 고급차를 과시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지식을 과시하는 문화인, 이들은 유럽에서 매우 흔하다. 그리고 어른이나 보편적인 역할도 있다. 당신이 어른 역할을 연기할 때 당신은 자기 자신과 삶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 역할에는 자연스러움, 낙천성, 즐거움이 없다. 1960년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시작되어 서구 세계로 퍼져나간 히피 운동은 이기심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 구조뿐 아니라 사회적 원형들, 역할들, 개성의 행동 양식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발로부터 생겨났다. 그들은 부모와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들을 연기하기를 거부했다. 게다가 이 무렵은 비극적인 베트남 전쟁에서 5만 7천 명 이상의 미국 젊은이들과 300만 명 이상의 베트남인이 희생되었고 이를 통해 인간사회가 품은 광기와 그 밑바탕에 있는 마음의 방식이 백일하에 드러난 시기이기도 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인 대부분이 아직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극단적일 만큼 체제 수동적이었지만 1960년대가 되자 집단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단적인 개념적 정체성을 버리기 시작했다. 히피 운동은 그때까지 견고했던 에고가 지배하는 인류의 정신구조가 느슨해졌음을 보여주었다. 히피 운동 그 자체는 그 후 쇠퇴해에 막을 내렸지만 그 구조에 생긴 열린 틈은 뒤에 남았다. 이 틈은 히피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 열린 틈 덕분에 동양의 오랜 지혜와 영성이 서양으로 흘러 들어와 지구 전체 차원의 의식에 깨어나는 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 일시적인 역할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할 만큼 충분히 깨어있고 충분히 알아차린다면 만나는 상대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자신의 말과 태도, 행동 등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관찰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회사의 사장에게 말하는 방식과 수위에게 말하는 방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이와 대화할 때와 어른과 대화할 때도 다를 것이다. 왜 그런가? 역할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장과 함께 있을 때나 수위나 아이와 함께 있을 때나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살 때도, 음식점과 은행과 우체국에 갈 때도 당신은 미리 정해진 사회적 역할들 속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고객이 되어 고객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당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점원과 종업원에게 고객으로 대접받는다. 조건 지어진 행동 양식이 두 인간 존재 사이에서 실행되면서 그 상호작용의 성격을 결정한다. 인간 존재 대신 개념적인 마음속 이미지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과 더 많이 동일화될수록 관계의 진정성은 그만큼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마음속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현재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특히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전혀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 자신에 대해 만든 개념적 이미지가 당신이 창조해낸 그 상대방에 대한 개념적 이미지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도 아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에고의 바탕을 둔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실제로는 마음이 만들어낸 네 개의 개념적 정체성들의 관계인 셈이다. 그 정체성들도 결국은 허구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진실한 관계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어느 선승이 이름난 귀족의 장례식을 집전하게 되었다. 장례식장에서 지방의 최고 관리들과 기부인들을 맞이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음날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은 아직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없다고 고백했다. 거린이든 왕이든 모든 인간을 똑같은 태도로 대하지 못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자신은 아직 사회적인 역할과 관념적인 정체성을 통해 사람을 보고 있으며 모든 인간의 동질성을 볼 수 없다고. 그런 다음 그는 절을 떠나 다른 스승 밑에서 수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8년 뒤 깨달음을 얻어 제자들에게로 돌아갔다.